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2000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엘고어 후보는 조지 부시 후보보다 우세를 차지했지만 지지층이 중복되는 시민운동가 랠프 네이드의 출마로 표가 갈리는 바람에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권자가 바뀌지 않아도 선거 당선자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논쟁에서 한쪽은 자신의 의견을 유가족의 뜻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주장을 국민의 뜻이라고 규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가족의 입장이 100% 똑같을 수는 없고 국민의 뜻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이 늘 전체 의견을 드러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다수결이 가진 제도적 결함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수결 원칙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볼까요? 다수결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헌법 개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헌이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때 90% 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이처럼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전체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흔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 원칙은 극단적인 경우엔 제적 26%가 전체의 뜻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적 100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74명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대파 가운데 25명만 출석하고 찬성파 26명은 전원이 출석한다면 결국 26대 25로 통과됩니다. 국회 의결의 51% 대신 대략 60%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만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은 어떨까요? 폭력 국회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몸싸움을 하고 안 하고는 의결 정족수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표결에 지면 49%뿐 아니라 20%도 몸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국회는 여야 입장이 갈리면 안건 자체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몸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은 통과에 많은 찬성을 요구할수록 커집니다. 단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던 정파는 국회 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이 법이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 과반 의석에도 미치지 못하자 폐기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프하트 같은 여러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지역 등에 의해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뚜렷하게 구분된 사회에서는 소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정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권력을 지지의 비율만큼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는 소수 집단은 폭동이나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의 지지를 얻은 정파에 권력의 51%를 또 49%의 정파에는 권력의 49%를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정파가 자치권을 갖고 전국적 이슈는 거국적 합의로 추진하는 합의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다수 소수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다수결 결과가 늘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갑은 A, B, C의 순서로 선호하고 을은 B, C, A의 순서로, 병은 C, A, B의 순서로 선호한다고 합시다. A와 B의 대결에서는 갑과 병의 지지로 A가 승리합니다. 같은 계산으로는
B는 C에 이기고 C는 A에게 이깁니다. 다수결 승자가 대진표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요. 이제이와 같은 전략으로 결과를 뒷바뀔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순환관계였습니다. 고전적 순환관계는 오행간의 상극관계입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끈다, 즉 물은 불의 천적이라는 거죠. 화극금은 불이 새를 녹인다는 것입니다.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등을 포함해 5가지의 상극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상극관계와 더불어 상생관계도 존재합니다. 목생화, 나무가 불을 지핀다. 화생토, 불탄 재가 흙을 살찌운다는 뜻입니다. 토생금은 흙이 강물을 만들고 금생수는 광물이 좋은 물을 만들며 수생목은 물이 나무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천적이 있는 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 수, 화 삼각형에서 불은 화생토, 즉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흙을 이용한다면 그 흙이 물을 극하여 물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생관계로 천적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불은 물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순환적 상황을 이용한 전략적 사고로 천적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물도 자신이 키우는 나무로 천적 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무와 새 역시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약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 물고 물리는 관계는 대체로 돌고 돕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만장일치의 국민 뜻도 돌고 돌 수 있는데 다수결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결정된 뜻은 더더욱 무너지기 쉽지 않을까요? 여러 면에서 부당한 특정 제도에 매몰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시선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성을 활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